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트랙 위에서는 큰 드라마가 없었지만 트랙 밖에서는 얘기거리가 참 많았어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는 순위 변화가 있었고 어떤 팀은 치고 올라가고 또 어떤 팀은 뒤로 밀려났죠. 한편 일본인 드라이버가 오랜만에 최고의 레이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다른 영국인 드라이버는 다시 한번 박스 문제의 희생양이 되면서 몇 경기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드라이버가 경기 후 남긴 한마디가 팬들을 갈라놓았어요. 과연 챔피언 마인드가 있는 선수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승선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하이프 클릭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럼 바쿠 주말의 모든 뒷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이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판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레이싱 불스가 11포인트를 보태면서 총 72포인트에 도달했고 또다시 무득점에 그친 에스턴 마틴을 제치고 올라섰죠. 최근 에스턴 마틴은 계속 하락세인 반면 레드불의 세컨드 팀은 꾸준히 점수를 챙기고 있어요. 잔드보르트에서 하드자르가 깜짝 포디움을 올린 것도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윌리엄스는 바쿠에서 카를로스 사인츠가 포디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힘을 얻었어요. 자주 포인트를 따내고는 있지만 레드불과는 차이가 너무 크고 뒤에서 쫓아오는 팀들과는 또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마치 독자적인 챔피언십을 치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앞쪽 그룹에서는 레드불이 메르세데스, 페라리와 여전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막스 베르스타펜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4번의 우승을 기록했고 팀이 얻은 272포인트 중 무려 255포인트가 베르스타펜 몫이었죠. 이번 바쿠에서는 유키 스노다가 8포인트를 보태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베르스타펜 원맨쇼에 가깝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상황이 비슷해요. 조지 러셀이 팀을 이끌고 있죠. 이미 한번 우승했고 바쿠에서도 다시 한번 빛났어요. 반면 안토넬리는 기복이 심했는데 드디어 의미 있는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루키의 좋은 활약과 러셀의 포디움이 합쳐지면서 메르세데스는 페라리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답답한 건 페라리일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리드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 라인업 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수와 문제만 반복되고 있죠. 루이스 해밀턴과 샤를 르클레르가 꾸준히 포인트는 따지만 큰 결과로 이어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포디움은 고작 5번, 그중 우승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르클레르가 4번 3위, 한 번 2위에 오른 게 전부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들어왔지만 전략 실패의 신뢰성 문제, 잘못된 선택이 겹치면서 결국 그 챔피언십 순위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맥라렌은 바쿠에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조기 확정할 수 있었는데 드라이버들의 실수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사실상 타이틀은 이미 손에 넣은 거나 다름없고 이제는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에요. 유키 스노다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6위로 피니시하면서 8포인트를 따냈고 아부다비 2021 이후 최고의 결과였죠. 더 눈에 띈 건 그의 태도였어요. 경기 중 리암 로손을 상대로 위험한 움직임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스노다 본인도 인정했죠. 히어로 무브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레드불 2대를 맥라렌 앞에 지켜내는 거라고요. 팀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동안 섣부른 결정으로 비판받았던 그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레드불의 2026년 두 번째 시트가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팀 입장에서는 이런 성숙함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스노다는 아직 2026년 계약이 없어요. 최근 레이스에서는 좋은 성적도 포인트도 거의 없고요. 게다가 이미 그리드가 대부분 확정된 분위기라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단 한 번의 포디움도 없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스노다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면 맥라렌은 또다시 피트 전략과 박스 작업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랜도 노리스의 차에서 문제가 컸죠. 바쿠에서 그의 피트 스탑은 무려 4초 1이 걸렸는데 다른 팀들의 평균이 약 2초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였어요. 그 2초 차이가 레이스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노리스는 다시 나왔을 때 유키 스노다 뒤에 갇혔고 리듬을 잃으면서 귀중한 추월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몬차에서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그날 가장 빠른 피트스탑을 기록했는데, 자, 노리스는 5초 9라는 최악의 피트스탑을 당했죠. 자, 결승선 채널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장면이었어요. 물론 모든 걸 노리스 탓으로만 돌릴 순 없어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에 성숙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팀이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해요. 지난 15번의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는 2초 20 이하의 피트스탑을 7번이나 기록했지만 노리스는 고작 3번뿐이었어요. 이제는 패턴이 된 거죠. 또 드라이버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박스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레이스가 꼬이는 경우가 잦은 겁니다. 안드레아 스텔라 대표는 바쿠의 경우, 자, 피트스탑이 빨랐다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누적된 실수들이에요. 이런 치열한 챔피언십에서 피트에서 몇 초를 잃는다는 건 치명적일 수 있고 노리스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랜도 노리스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주말에 보그와 나눈 인터뷰가 꽤 논란이 됐어요.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기고 나누는 것, 그 다음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챔피언십을 두고 싸우고 있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낯설고 심지어는 다소 무례하게까지 들릴 수 있었죠. 게다가 지금 그는 그리드에서 가장 강력한 차를 가지고 있고 벌써 두 번째로 챔피언십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4년에는 베르스타펜과 지금은 팀 동료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맞붙고 있잖아요. 포뮬러 1 드라이버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희생하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달려와요.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발언을 한다면 노리스가 챔피언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마치 미리 패배의 변명을 깔아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만약 우승을 놓쳐도 애초에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니까요.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네, 지난해에도 그는 베르스타펜이나 세나처럼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착하게 굴면서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위대한 챔피언들 세나, 해밀턴, 슈마허, 베르스타펜은 단 한 번도 의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최우선이었죠. 노리스의 말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직은 미숙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이런 발언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수백만을 투자하는 스폰서들에게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이름이 경쟁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상에 올라 있는 걸 보려고 돈을 대는 거니까요. 노리스는 분명히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중 한 명이고 챔피언이 될 만한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발언은 본인 커리어에도 우승과 타이틀을 위해 힘겹게 차를 준비해온 맥라렌에도 득이 되지 않아요. 결국 이번 인터뷰는 진짜 타이틀 후보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패배에 대한 변명처럼 들린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